저는 새벽부터 깨어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죠. 오늘이 장모님 댁에서 동침이 담그는 날이었거든요.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오는 전화. 동만 씨, 남자 손이 필요해. 이번엔 꼭 와야 돼. 장모님의 목소리는 언제나 단호했습니다. 저는 52살, 한때는 배관일도 좀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기에 일거리가 어디 있겠어요. 거의 무직이나 다름없는 신세였죠. 그래도 체면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아내 앞에서, 장모님 앞에서, 특히 아내의 딸 앞에서요. 3년 전 재혼한 아내. 그 아내에겐 22 대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잘 보이려고 무리하게라도 뭐든 해주곤 했죠. 하지만 그 아이 눈엔 제가 여전히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장모님 댁에 도착하니 벌써 분주했습니다. 마당엔 무 수십 포기가 쌓여 있었고요. 커다란 항아리 대여섯 개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고무대야만 해도 10개는 넘어 보였죠. 아이고 왔어? 장모님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오셨습니다. 반갑다기보다는 이제 일꾼이 왔구나 하는 표정이었죠. 어서 저 항아리들 좀 옮겨줘. 햇볕 잘 드는 곳으로. 인사도 제대로 나누기 전에 일이 시작됐습니다. 항아리 하나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빈 것도 아니고 물까지 채워진 상태였습니다. 허리를 굽혀 들어 올리는데 등골이 찌릿했죠. 1개, 2개, 3개.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안에서 누가 나왔습니다. 장모님의 아들, 그러니까 아내의 오빠였죠. 45쯤 됐을 겁니다. 어머니, 국수 맛있다. 그는 손에 뜨끈한 잔치국수 한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게 보였죠. 파도 송송 썰어 올라가 있고 김가루도 뿌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멈췄습니다. 항아리를 들고 선 채로요. 동만 씨는 속이 좀 약하잖아. 이런 거 먹으면 또 탈날까봐. 장모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속이 약하다고요? 저는 평생 속 때문에 아파본 적이 없습니다. 뭐든 잘 먹고 체하는 법도 없었죠. 아, 네.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뿐이었거든요. 아내의 오빠는 마루에 앉아 국수를 후루룩 먹었습니다. 장모님은 그 옆에서 천천히 먹어라 하며 등을 쓰다듬어 주셨죠. 따뜻한 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항아리를 들었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참았죠. 마당 한쪽 구석에서 혼자 일했습니다. 오전 내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문은 씻어야 하고, 고무대야는 날라야 하고, 항아리는 배치해야 했죠. 한 번도 쉬지 못했습니다. 목은 타들어갔지만 물 한 모금 달라는 말도 꺼내기 어려웠습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안에서 밥 냄새가 났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오빠, 들어와서 밥 먹어. 장모님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죠.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조금 뒤 아내가 나왔습니다. 손에 도시락 하나를 들고요. 미안해. 어머니가 따로 싸주라고 하셔서. 아내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눈을 마주치지도 못했죠.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밥과 김치, 그리고 멸치볶음 조금. 안에선 고기 굽는 냄새가 났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걸 먹었습니다. 혼자서요. 마당 평상에 앉아서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요.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손님도 가족도 아닌 어중간한 존재였습니다. 잔칫집은 분명 여기였는데요. 정작 저는 잔치에 낄 수 없었습니다. 오후 내내 다시 일했습니다. 허리는 점점 더 아파왔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재혼한 지 얼마 안 된 사위가 투정 부릴 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해가 기울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동치미 준비가 거의 끝나갔죠. 저는 마지막 항아리에 물을 채우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대체 뭘까? 일할 때만 필요한 사람일까? 밥상머리엔 낄 수 없는 사람일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다만 허리만 욱신거렸습니다. 그리고 가슴 한편이 묵직했습니다. 뜨거운 국수 한 그릇이 그렇게 부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아내를 만났습니다. 정확히는 3년 2개월 전이었죠. 동네 성당 바자회에서였습니다. 당시 저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배관일도 뜸해지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죠. 쓸쓸했습니다. 말 그대로 텅 빈 집, 텅 빈 마음이었습니다. 아내도 혼자였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했다고 했죠. 딸 하나를 키우며 힘들게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이야기 상대였습니다. 성당에서 마주치면 인사하고 차 한잔하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기대게 됐죠.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제 딸이 있어요. 아직 어린데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제가 잘할게요. 그때는 정말 자신 있었습니다. 딸아이에게도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결혼하고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요. 딸아이는 저를 거의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인사를 해도 고개만 까닥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유진아, 오늘 학교 어땠어? 그냥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죠. 아내는 중간에서 눈치만 봤습니다. 딸한테도 저한테도 뭐라 하지 못했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아내는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유진이는 22이 됐습니다. 대학생이 됐죠. 그래도 여전히 저를 불편해했습니다. 아빠라는 호칭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저씨도 아니고 그냥 부르지 않았죠. 필요한 말이 있으면 엄마를 통해서만 했습니다. 엄마, 그분한테 이거 좀 여쭤봐. 그분. 저는 그 집에서 그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애썼습니다. 유진이 학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든 마련했죠. 제 주머니가 얇아도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동만 씨, 미안해요. 유진이가 좀. 아내는 늘 미안해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더 잘하면 되죠. 저는 그렇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인정받지 못하는 기분.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배관일은 점점 줄어들었고요. 나이 든 기술자를 찾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더 싸고 빠르게 일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처가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모님이 가끔 용돈을 쥐어주셨죠. 이거라도 쓰세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초라했습니다. 50살이 넘어서 장모한테 용돈을 받는 사위라니. 그럴 때마다 장모님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 제대로 벌지도 못하면서. 말은 안 하셨지만 알 수 있었죠. 장모님 댁엔 아내 오빠가 자주 왔습니다. 그 사람은 회사를 다녔습니다. 월급도 꼬박꼬박 받았죠. 장모님은 아들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대. 회사에서 인정받는다니까 기특해. 자랑이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듣고만 있었죠. 아내 오빠도 저를 편하게 대하진 않았습니다. 만나면 인사는 했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형님이라 부르긴 했지만 진짜 형제 같진 않았죠.
동만 씨는 요즘 일 어때? 가끔 물어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관심이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웠죠. 이 사람 제대로 사나 하는. 그럭저럭 지내죠.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속으론 무너져 내리면서도 겉으론 괜찮은 척 했습니다. 이 가정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유진이한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아내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느꼈습니다. 제 얼굴이 점점 초라해지고 있다는 걸요. 3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이 집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가족도 손님도 아닌 어정쩡한 존재.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자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제가 행복한 걸까? 아니, 이게 정말 가족인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 가정에서 필요할 때만 불리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게 너무 외로웠다는 것. 11월 중순쯤이었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기 시작했죠. 그때쯤이면 어김없이 오는 전화가 있습니다. 장모님이었습니다. 동만 씨,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돼? 목소리부터 단호했습니다. 무언가를 부탁한다기보다 통보에 가까웠죠. 아, 네. 무슨 일이신지. 동침이 담그는 날이야. 남자 손이 좀 필요해. 매년 듣는 말이었습니다. 동치미의 계절이 오면 저는 자동으로 소집됐죠. 이번엔 친척들도 좀 오고 해서 양이 많아. 꼭 와야 돼.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눈치를 봤습니다. 미안해. 어머니가 또.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죠. 왜 매번 저만 부르는 걸까? 아내 오빠는 왜 안 부르는 걸까? 형님은 안 오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는 주말에 일이 있대. 회사 일로.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 그 말이 핑계처럼 들렸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똑같은 말을 들었거든요. 결국 일은 제 몫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미리부터 뻐근했죠. 작년에 동치미 담글 때 허리를 다쳐서 한 달 넘게 고생했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아내가 현관에서 배웅했습니다. 같이 가지 그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나는 유진이 챙겨야 해서. 미안해. 아내는 그렇게 말했죠. 유진이는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엄마가 챙겨줄 일은 없어 보였지만요. 혼자 차를 몰고 장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30분 거리였죠. 가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왜 저는 매번 이렇게 불려다니는 걸까? 거절하면 안 되는 걸까? 하지만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장모님께 신세를 지고 있었으니까요. 이 가정을 유지하려면 처가와의 관계를 해치면 안 됐으니까요. 장모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마당엔 벌써 무더기로 쌓인 무가 있었습니다. 왔어? 어서 와. 장모님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오셨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얼른 저것들부터 옮겨줘. 항아리들 말이야. 인사도 채 끝나기 전에 일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곧장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항아리가 7개나 됐습니다. 작년보다 늘었더군요. 올해는 친척들 주려고 많이 담가야 해서. 장모님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항아리 하나를 들어 옮기는데 허리가 삐걱댔죠. 괜찮아? 장모님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약한 모습을 보일 순 없었습니다. 재혼해서 들어온 사위가 일도 제대로 못한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오전 내내 항아리를 옮기고
물을 씻고 물을 길었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렀죠. 11시쯤 됐을 겁니다. 안에서 누가 나왔습니다. 아내 오빠였습니다. 형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일이 취소돼서 그냥 들렀지. 그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회사 일이 있다며 못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형님도 좀 도와주시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허리가 안 좋아서 어머니가 쉬라고 하셨어.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마루에 앉았습니다. 장모님이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아들, 이거 마셔. 몸 차가워지겠다. 저는 그걸 보며 다시 일했습니다. 허리는 아팠지만 쉴 수 없었죠. 점심때가 됐습니다. 동만 씨, 밖에서 먹어. 안은 좁아서. 장모님이 도시락을 내왔습니다. 안에선 아내 오빠가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죠. 저는 마당 평상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불었지만 참았습니다. 오후에도 일은 계속됐습니다. 해질 무렵이 돼서야 겨우 끝났죠. 수고했어. 이거 가져가. 장모님이 봉투를 쥐어주셨습니다. 안에 10,000원짜리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야, 받아. 고생했잖아. 저는 그 돈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일당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일꾼이 된 기분. 집으로 돌아오는 길.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요.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왜 저만 일하는 걸까? 왜 저만 밖에서 먹는 걸까? 왜 저한텐 돈을 주는 걸까?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가족이 아니니까요. 다음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장모님한테서 또 전화가 왔죠. 동만 씨, 동치미 익는 거 확인하러 와야 할 것 같아. 항아리 뚜껑도 점검해야 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아내도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나도 오랜만에 엄마 얼굴 봐야지. 집에 도착하니 차가 여러 대 서 있었습니다. 낯선 차들이었죠. 오늘 친척들 온대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이 북적였습니다. 장모님, 동생분들,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10명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왔어? 장모님이 저를 보곤 반갑다기보다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항아리 확인하러 오라고 하셔서요. 아, 그래. 근데 오늘은 사람이 많아서 그냥 뒤에서 확인하고 가. 저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오빠도 왔어요? 응, 아까 왔어. 안에 있어. 장모님이 대답했죠. 저는 혼자 뒤뜰로 갔습니다. 항아리들이 줄지어 있었고요. 뚜껑을 하나씩 열어보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때 집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죠. 언니, 사위는 안 들어와? 누군가 물었습니다. 아, 걔는 좀 어색하잖아. 장모님 목소리였습니다. 재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3년 좀 넘었어. 그래도 아직 우리 가족 같지가 않네. 뭔가 불편해. 나도 그래. 대하기가 좀. 웃음소리가 또 터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든 채로요. 가족 같지 않다. 불편하다. 그 말들이 귀에 박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다시 덮으려는데 손에 힘이 안 들어갔죠. 동만 씨는 뭐 하는 사람이야? 또 다른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배관일 했었는데 요즘은 일이 없대. 장모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백수네? 뭐 비슷하지. 그래서 우리 딸이 고생이야.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뒤뜰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항아리 확인을 끝내고 집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차에서 기다려야 할까? 그때 아내가 나왔습니다. 뭐해? 왜 안 들어와? 아니, 사람 많아서. 그래도 들어와야지. 아내 손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친척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했습니다. 아, 네. 대충 고개만 끄덕이는 사람들. 아무도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동만 씨, 거기 앉아. 장모님이 구석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식탁 한가운데엔 아내 오빠가 앉아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그를 둘러싸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오빠, 요즘 회사 일은 어때? 승진 준비는 잘 되고 있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아내 오빠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잘 되고 있죠. 이번에 프로젝트 하나 성공시켜서. 역시 우리 조카 잘났어.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죠. 30분쯤 지났을까?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나가 있을게. 아내한테 작게 말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 안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죠.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대체 뭘까? 3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여전히 남인 걸까? 1시간쯤 지나서 아내가 나왔습니다. 왜 혼자 나와 있어? 답답해서요. 미안해. 엄마가 좀. 아내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계속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는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자존심, 무시당한 기분.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주 뒤였습니다. 동치미가 거의 다 익어갈 때쯤이었죠. 또 전화가 왔습니다. 동만 씨, 동치미 항아리 옮겨야 해. 날씨가 추워져서 안으로 들여야 하거든. 네, 알겠습니다. 이젠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허리는 아직도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장모님 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모님만 계셨어요. 혼자 왔어? 우리 딸은?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아내는 유진이와 쇼핑 가기로 했다고 했죠. 그래. 그럼 어서 시작하자. 장모님은 일부터 시켰습니다. 항아리 7개를 마당에서 창고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하나가 무거웠죠. 물이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 항아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허리가 찌릿했습니다. 소리가 절로 나왔죠. 괜찮아? 장모님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옮겼습니다. 1개, 2개, 3개.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4번째 항아리를 들 때였습니다. 갑자기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났죠. 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 괜찮아? 장모님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일어서려 했지만 허리가 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 그래, 쉬어. 급한 거 아니니까. 평상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는데요.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아내 오빠였습니다. 조수석엔 여자가 한 명 타고 있었죠. 어머니. 아내 오빠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왔어? 얘는 누구야? 장모님이 물었습니다. 아, 친구요. 잠깐 인사시켜 드리려고요. 여자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들어와. 들어와서 차라도 마셔. 장모님은 두 사람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평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게 뭐라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30분쯤 지났을까? 다시 일어나 항아리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끝내야 했습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 오후 2시쯤 돼서야 겨우 다 옮겼습니다. 그때 집 안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났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도 났죠.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왔거든요. 장모님이 나왔습니다. 동만 씨 수고했어. 이제 가도 돼? 아, 네. 그게 다였습니다. 식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안에서 가족끼리 먹으려고. 좁아서 말이야. 장모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안이 보였죠. 식탁엔 수육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막장도 있었고 동치미도 큰 그릇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 오빠와 그 여자친구 그리고 장모님. 셋이서 웃으며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육 정말 맛있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치? 우리 아들 좋아하는 거야. 장모님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동만 씨? 장모님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 네.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차에 타려는데 장모님이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비닐봉지였죠. 이거 가져가. 집에서 먹어. 안에 삶은 감자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 감자를 봤습니다.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식은 감자 5개. 안에선 수육 한 상을 봤는데 저는 식은 감자 5개.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죠.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닦아도 계속 났죠. 하루 종일 허리 빠지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밥 한 끼 먹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라면서요. 사위라면서요. 왜 저만 이렇게 대하는 걸까요? 집에 도착해서 감자를 꺼냈습니다. 하나를 베어 물었죠. 퍽퍽했습니다. 맛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 먹었습니다. 울면서요. 다음 날 일요일이었습니다. 전날 장모님 댁에 공구함을 두고 온 게 생각났죠. 필요한 공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쓸 일이 있어서 꼭 가져와야 했습니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어제 공구함 두고 왔어. 잠깐 다녀올게. 그래. 전화하고 가. 금방 다녀올 건데 뭐. 괜찮아. 차를 몰고 장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20분쯤 걸렸죠. 집 앞에 도착했는데요. 어제 봤던 차가 또 서 있었습니다. 아내 오빠 차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어제 왔다 갔는데 오늘 또 왔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뒤에 장모님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죠. 동만 씨? 왜 왔어? 공구함 두고 가서요. 가져가려고요. 아, 그거. 지금은 좀. 장모님이 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떠드는 소리였죠. 누가 또 왔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 그게 친척들이 좀. 장모님이 얼버무렸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이거 진짜 맛있다. 아내 오빠 목소리였습니다. 그치? 이게 진짜 별미야. 낯선 남자 목소리도 들렸죠. 어머니, 동치미 정말 시원해요. 여자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어제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장모님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안을 보고 말았죠. 거실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수육이 큰 접시에 가득했습니다. 막장도 있고
동치미도 대접에 담겨 있었죠. 아내, 오빠, 그 여자,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명. 세 사람이 둘러앉아 먹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큰 상이었습니다. 누구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장모님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동만 씨, 지금은 좀 곤란해. 공고함은 나중에 줄게. 누가 또 온 거냐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때 아내, 오빠가 나왔습니다. 동만 씨, 오늘은 좀. 대체 뭡니까, 이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어서. 가족끼리만요. 아내, 오빠가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그 말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닙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모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만 씨,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닙니까? 어제도 저만 빼고 드셨죠? 오늘도 그렇고요. 그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공고함을 찾으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막지 못했죠. 창고에서 공고함을 찾았습니다. 다시 나오는데 식탁이 보였습니다. 수육, 막장, 동치미, 전, 나물. 푸짐한 한 상이었습니다. 진짜 가족만 먹는 밥상이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동만 씨, 장모님이 뭐라 하려 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공고함을 들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죠.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일만 했습니다. 허리 아파도 참았습니다. 무시당해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밥상엔 앉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할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방에 들어가 있었죠. 공고함 찾았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찾았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제 표정을 봤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당신 어머니 댁에 또 갔었어요. 왜? 형님이랑 여자친구, 그리고 남자 한 명 더. 셋이서 수육 먹고 있더군요. 아내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오빠가 또?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그 자리에 못 앉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아내가 뭐라 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저는 뭐였습니까? 일만 하는 기계였습니까? 동만 씨, 허리 아파도 참았어요. 무시당해도 웃었어요. 근데 저는 가족도 아니었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유진이 방문이 열렸습니다. 뭐야, 왜 싸워? 들어가 있어. 아내가 딸한테 말했습니다. 싫은데? 무슨 일인데? 유진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너도 알아야지. 내 외할머니 댁에서 저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제가 유진이한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밥도 안 줘요. 일만 시키고요. 진짜 가족한테만 밥상을 차려주더군요. 유진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저는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장모님, 동만 씨, 어제는 미안했어. 그게 따지려고 전화한 거 아닙니다.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앞으로 부르지 마세요. 동치미든 뭐든 저는 안 갑니다. 그게 무슨. 저는 맨날 일만 하고 밥상엔 앉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동만 씨, 오해야. 그게 아니라
오해가 아닙니다. 제가 똑똑히 봤어요. 누가 진짜 가족인지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사위로 생각하신 적이 없죠. 그냥 일할 사람 정도로만 봤죠. 그런 게 아니야. 넌 아직 우리한테 좀 뭡니까? 익숙하지 않다? 3년이 지났는데도요. 동만 씨, 됐습니다. 이제 저도 제 인생 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원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낸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에 아내가 울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했다며? 네. 왜 그렇게까지 했어? 더 이상 못 참겠어서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서운해하셨대. 내가 너무 심하게 했다고. 제가 심합니까? 3년 동안 저한테 한 게 심하지 않고요? 아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도 힘들어. 중간에서 당신만 힘듭니까? 저는 안 힘들었겠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칠 뒤 아내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만 씨,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가 심합니까? 어머니가 많이 상처받으셨어. 저는 3년 동안 상처받았는데 그건 괜찮습니까? 그게 형님도 알잖아요. 저 어떻게 대해줬는지. 밥도 안 주면서 일만 시켰잖아요. 그건 어머니 나름대로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사위인데 밥도 못 먹게 한 이유가 뭡니까?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도 이제 제 자존심 지키며 살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긴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내가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뭔데? 저는 더 이상 밑반찬 같은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밑반찬? 네. 있으나 마나 한 사람. 그렇게 살긴 싫어요. 아내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장모님 댁엔 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죠. 아내와의 관계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지만요.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나도 미안해. 엄마한테 제대로 말 못한 거.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너무 참기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사과했습니다.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처가 일은 아내가 알아서 하기로 했죠. 저는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진이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밥을 먹다가 말했죠. 아저씨, 외할머니 댁 일 힘들었어요? 좀 그랬지. 미안해요. 저도 아저씨한테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괜찮아. 너도 힘들었을 거야. 고마워요. 짧은 대화였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배관일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찾아다녔죠. 경기는 여전히 안 좋았지만요.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사는 게 중요했습니다. 장모님한테서 가끔 문자가 왔습니다. 동만 씨, 언제 한번 보자.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만날 마음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엄마 만날 생각 없어? 글쎄요. 아직은. 엄마도 많이 반성하셨대. 미안하다고. 그래도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일거리도 조금 늘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장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요. 동만 씨, 어떻게 오셨어요? 할 말이 있어서. 장모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거실로 모셨습니다. 아내도 나왔죠.
동만 씨, 내가 잘못했어. 장모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너를 제대로 대하지 못했어. 사위로 인정하지 않았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장모님이 우셨습니다. 저도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너무 늦은 건 아니길 바래.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장모님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장모님, 저는 이제 밑반찬 같은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알아. 일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어엿한 가족으로 대해주셔야 합니다. 그럴게. 약속해. 장모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겠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장모님은 오래 계시다 가셨습니다.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죠.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동만 씨, 고마워. 뭐가요? 참아줘서,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줘서. 장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있었죠. 가족이란 게 뭘까요? 식탁의 고기보다 마음 한 점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밑반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어엿한 가장으로 살고 싶다는 것을요. 제 자리를 찾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원하는 가족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제 목소리를 낼 겁니다. 그게 진짜 가족이 되는 시작일 테니까요.